오늘 욕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컨테이퍼를 조기에 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서 그냥. 네. 네, 저희 오늘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지난 랜선 클래식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해주신 이윤희 학장님과 이진 선생님 이렇게 두 분 모셨고요. 다른 두 분도 모셨어야 했는데 다른 또 특별한 자리에 저희가 한번 두 분을 따로 모시는 걸로 하고요. 지난번 촬영했을 때 저희가 딱 시작할 때 제 멘트가 이거 무조건 1만 가야 된다. 우리 지금 최근에 조회수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우, 저 장난 아니에요. 어제 확인했는데. 좀 확인했어요. 얼마? 4천? 5천? 나도 5천 봤어요.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경기 아트센터에도 올라가잖아요. 네. 경기필에도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경기필에 올라간 게 조회수가 더 많아요. 첫 번째 이제 경쟁 타깃이 경기 아트센터 유튜브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아트센터 잡고 사장님이 보시면 잡고 나서 사장님 보고를 들어가야죠. 사장님 저희가 잡았습니다. 자다가 전 봤거든요. 예. 댓글이 40 몇 개가 달렸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벤트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티켓 이벤트. 티켓을 굳이 주지 않으셔도 기꺼이 좋은 마음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혼자 저희 착각을 하면서 올해 안에 일단 경기 아트센터 먼저 잡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1만은 찍지 못했는데 저희 단원분들 진짜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콘텐츠 계속 가야 된다. 전당에서 저희 이분들을 어벤져스 팀이라고 아예 이번에 누구 나오세요? 그때 그 어벤져스 팀이요. 이러면 다 아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희 경기필의 어벤져스가 된 끝나지 않고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시모 지휘자님하고 경기필이 이제 함께한 지 한 2년 6개월? 2년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은 마시모 지휘자님이 없는 마시모 지휘자님 뒷이야기 좀 많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 뒷이야기는 저희가 오는 3월 21일 경기 아트센터와 그 다음에 3월 23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슈만 앤 베토벤 공연을 약간의 홍보 목적으로 그렇게 모이게 됐고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마시모 지휘자님이 알아둘 수 없다라는 큰 장점. 경기필포유의 그 존재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한국말이니까 아직 본인이 그리고 아직 구글 번역기가 그렇게 막 자세히 막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 유튜브를 어떻게 가능해요? 유튜브 구글 번역 기능 이렇게 음성 번역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아마 마시모 지휘자님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이제 번역 기능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수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비속어만 사용 안 하면 비속어는 되게 잘 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욕만 안 하면 뭐 웬만한 말은 그냥 해도 관객들과 저희 경기필 팬분들하고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마시모 지휘자님과 함께한 인연 어떠셨는지 좀 추상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렸었어요. 저희도 경기필 역사상 이제 외국인 상임 지휘자는 처음이셨고 사무실이나 이제 센터 분들도 그런 외국인 지휘자와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적응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변화를 많이 겪으신 우리 부지휘자님. 부지휘자님은 저희 경기필 부지휘자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감독을 겸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지금 마시모 지휘자님보다 이제 부지휘자님과 원활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주 잘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단원들이 느끼는 건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르죠. 왜냐면 마시모 지휘자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변화는 이제 마시모 지휘자님 전에는 저하고 단원들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갭이 있다고 할까? 조금 그런 게 느꼈었어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은 더 갭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휘자님이 외국에 계시니까 저를 조금 더 의지를 하시는 것 같고 지휘자님한테 전달해야 될 것도 저한테 다 전달을 해주시는데 어쩔 때는 참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제 머릿속으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이거를 직역을 할까 아니면은 내 방식대로 얘기를 할까 그 지휘자님이 좋게 들리도록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런 거 하나가 조금 아주 큰 변화죠. 악장님 가장 연주 때 가까운 곳에서 뭐 얼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속 봐야 하는 일단은 상당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개가 몇 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쓰는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선뜻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기는 했었는데, 예로 들면 일단 저희는 다 모국어가 거의 한국어인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미국권에서 유학을 했고 어떤 사람은 독일권에서 유학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꼭 독일어로 말을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꼭 영어로 말을 해주고 그거를 그 사람이 두 언어 중에 뭐가 편한지를 기억을 해요. 나한테는 한국어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를 배려하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본인이 한 지금 5개국 한다고 하셨나요? 네, 굉장히 많은. 그 정도 하니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듣을 것 같은 게 쉬운 말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나? 그리고 어떤 본인이 음악적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푸시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가 많죠. 예. 근데 그게 어떤 그 완벽주의적인 본인 성격의 일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단원들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어떤 말이 편한지도 다 기억을 하려고 하고, 분명히 외국 사람이어서 한국 이름 부르는 게 편하지 않을 텐데도 이름을 되도록이면 다 부르려고 하고 실수하면 굉장히 미안해 하시거든요. 근데 한국 지휘자 중에서도 그걸 다 기억하는 게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쉽지는 않을 텐데, 외국 지휘자가 그것도 저희를 항상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저도 만났을 때 제 이름이 되게 발음하기 힘들거든요. 외국 사람들 제 이름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그 마시모 지휘자님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뭐 오해 없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북클렛이 있어요. 근데 모든 단원들의 사진과 모든 단원들의 이름이 있죠. 전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아예 그냥 파일에 가지고서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떤 뭐 세컨드 바이올린 누구 얘기, 아니면 퍼스트 바이올린 누구 뭐 얘기할 때 누구냐고.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얘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의 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를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거가 저는 그게 보여서 되게. 오셨을 때 그거 먼저 이제 하시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제 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개라고 하셨으니까. 지휘자도 사람이고 어떤 리허설을 하면서 아니면 연주에서 뭐 스스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나오는 음악이 항상 본인의 마음에 들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럴 때 뭐 그 사람이 어때서라기보다는 단원 탓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단원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실제로는 있거든요. 근데 그 리허설 때든 무대 때든 저희를 되게 안심을 시켜줘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이렇게 잃지 말고 음악을 끌고 가자라는 거. 특히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호흡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데 딱 비난을 받으면 굳어요. 그리고 안 틀리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안심을 시켜주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아까 전에 뭐가 있어요? 바로 끊으시죠. 아니, 너무 좋은 얘기가 가면 악자님 이제 위치는 어느 정도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연주에 어떤 곡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고 템포가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잘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유독. 일상적인 템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반에서도 잘 들어본 템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단원들이 이해가 되면 다 쫓아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그적거리고 하는데 끝까지 템포를 고수를 하시는데 이게 나가도 되나요? 솔직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푸시를 꼭 하셔야 되나요, 지휘자님? 뭐 이렇게. 물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지만, 통상적으로 템포라든지 음악적인 부분은 지휘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좀 안 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별로 그럴 생각은 안 했었어요, 실은. 일단은 지휘를 워낙 명확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원들 사이에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과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본인의 익숙한 호흡을 하는 사람이 이제 뒤섞여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좀 합의점을 찾거든요. 왜냐면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끝까지 해서 해내시더라고요.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좀 보긴 하셨나 보네요. 어떤 또 단원분이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이게 되네 이렇게 말씀하신 단원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혹시 지휘자님은 저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우리 이지은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는데요.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한국에 저희랑 연주하러 오시는 게 1년에 뭐 한 4-5
번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여기 계시는 게 아닌데 매번 리허설 들어오시면서 뭐 너희가 너무 그리웠다, 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러고 오케스트라가 워낙 이제 지휘자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존재잖아요, 단원들한테는. 처음에 이제 외국 지휘자니까 더 막 경직되고 단원들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막 인사를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처음에 아무도 대꾸를 안 하시죠. 무슨 일이냐고, 왜 다 화났냐고 막 이러시는. 무표정, 한국 네. 특유의 무표정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보편적인 한국 맞아요. 오케스트라의 분위기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화난 건 아니고. 그게 그냥 일상인데.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막 인사하시면 이제 저희들도 막 답하고 인사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이렇게, 바꾸신 것 이렇게 같아요. 뭔가 딱딱하고 이렇게 안 웃고 이런 표정에서 막 이제 웃고, 제가 리허설 할 때도 웃으시는 게 느껴져요. 네. 네. 안 지휘자님 분위기는 확실히 편안한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단원들을 좀 챙겨주시려고 하는 건 저는 사실 느끼거든요. 지휘자님의 그런 마음을 좀 아는 단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그거고, 근데 리허설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마시모지님 오시기 전에요? 그렇죠. 저 부지휘자 그 시험 봤을 때 그 느끼는 그 오케스트라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너 어떻게 지휘하나 보자. 너 한 번 틀리면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도 이게 지금 5년째, 6년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게 마시모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제 리허설 때도 오케스트라 단원분들께서 다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몇 분이 또 계세요.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무표정하고 막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가, 리허설 분위기가 많이 마시모화되고 있구나. 굉장히 많이. 마시모화 되었다는 표현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좀 사실 마시모 지휘자님 이제 처음 뵈면서 별거 아닌 일에 엄청 기뻐하고 뭐 엄청 칭찬하고 좀 별거 아닌 일에 이 정도? 이게 좀 세게 하더라 이걸 다 하실 때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적으로 마시모 지휘자님이 그렇게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행정적으로는 저희 부지휘자님이 저희와 센터와 잘 소통하고, 그런 것도 느꼈고, 우리 이진 선생님 악장님만 하시긴 좀 그러니까 살짝 이거는 조금 사실 느끼는 바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굉장히 확고한 스타일이 있으시거든요. 음악적인 마시모 고집? 선생님. 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 오케스트라의 뭐라 해야 될까, 분위기 이런 거랑 되게 반대되는 음악적인 색깔을 가지고 계셔서 처음에는 좀 단원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달라서. 여태까지 했던 곡을 다시 하는데 우리가 했던 그 방식이 전혀 아니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지금 말씀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저는 보잉, 예를 들어서 보잉을 악장님한테 보통 맡기는 편이에요. 그 사람이 편하게 보잉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서, 악장님이 제일 앞에서 이렇게 리드를 하시니까 그쵸.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보잉을 하나하나 다 보내세요. First violin, second violin, viola, cello, bass, 모든 그 곡에 그거를 다. 근데 저도 가끔씩 바꾸기는 해요. 아주 가끔씩. 제 생각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지휘자들 보잉을 체크하는 그런 지휘자들도 있는데, 악장님한테 뭐 맡기는 그런 근데 이제 마시모는 모든 그 보잉에 하시니까 어쩔 때는 불편하기도 하죠. 보통 현악기 연주자들이 편애하는 어떤 방식하고 다른 보잉을 선택해서 그렇죠. 불편함을 근데 느낀 거죠? 그게 자주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그 보잉을 보통 맡기고 연습하다가 본인 음악과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조금 바꾸는 정도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제 마시모 지휘자님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굳이 그거를 다 굳이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막 한 장씩 이거를 악장님한테 막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조용히 그냥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럼 제가 이거를 마시모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또 해내요. 악장님이 그렇게 이렇게 뭐 불편해서 이제 상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막 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바꾸라고. 또 이거를 또
용납을 하세요. 결국에는 아주 좋게 결론 다 좋게 음악적으로 이제 결론은 다 음악적으로 관객분들한테 이제 좋은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냥 고통 아닌 고통을 조금씩은 이제 겪어가면서 네. 음악을 완성하고 있다. 한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자님도 뭐 마시모 지휘자님, 악장님도 그렇고 그걸 부편한다기보다도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제가 정말- 하나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얘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은 정말 얘기를 못하고 약간 요 정도는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없는데 예. 그 정도. 이 얘기는 저번에 나왔던 거 보면은 저희가 언제 한번 마시모 지휘자님하고 어떻게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살짝 얘기를 꺼내봐야 되지 않을까.